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이 집의 며느리지. 하녀가 아니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10여 년 넘게 삼켜온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국자를 든 채 굳어 있었고 시누이는 귤 껍질을 까다 말고 멈춰섰다. 남편은 소파에서 눈만 깜빡였다. 조용하던 거실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모두가 멈춰선 그 순간 명절의 평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평화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몰랐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잠시 숨을 고르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이제 그녀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모든 건 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통의 문자를 받은 순간 가슴부터 먼저 무거워졌다. 이번 추석엔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어. 시어머니의 짧은 메시지였다. 답장을 피할 수 없어 네, 알겠습니다. 답장을 보냈지만 손가락 끝이 차가웠다.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다. 시댁이든 친정이든 누구 집이든 상관없었다. 결국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었으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래도 다음 명절이 되면 또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명절 사흘 전이면 늘 그렇듯 장을 보기 시작했다. 전 부칠 재료, 나물 삶을 것들, 탕 끓일 고기, 전을 부칠 기름. 카트를 끌고 마트를 한 바퀴 돌고 나니 2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내밀 때 액수를 보고 한숨이 나왔다. 명절 장보기는 늘 예상보다 비쌌다. 장바구니 2개가 팔을 늘어지게 했다. 집까지 들고 오는 동안 손잡이, 자국이 손바닥에 빨갛게 패였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재료를 차곡차곡 넣으며 문득 생각했다. 이걸 누가 먹을까? 나도 먹긴 할까? 냉장고 문을 닫으며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벌써부터 지쳐 있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나물 손질하고 고기 양념하고 전 부치고 탕 끓이고 생각만 해도 눈앞이 아득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는 가라앉지 않았다. 명절 당일 아침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다. 현관에 신발이 벌써 여러 켤레 놓여 있었다. 시누이네 식구가 먼저 와 있는 모양이었다. 환한 웃음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선 아이들이 TV 앞에 모여 만화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나오셨다. 그녀는 얼른 다가가 인사를 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에 든 보따리를 쳐다봤다. 준비해온 재료들이 든 봉지였다. 일찍 온 게 아니라 일찍 와야 했다. 도착하자마자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앞치마부터 찾았다. 부엌 문고리에 걸린 낡은 면 앞치마. 작년에도 입었던 그 앞치마를 꺼내 몸에 둘렀다. 끈을 뒤로 돌려 묶는 손길이 기계적이었다. 싱크대 위에 이미 쌓여있는 재료들이 보였다. 씻어야 할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다듬어야 할 쇠고기 덩어리. 밀가루가 든 큰 양푼이. 준비해둔 파와 양파 자루. 가스레인지 위엔 큰 냄비가 이미 올라가 있었다. 시어머니가 뒤따라 들어왔다. 냉장고 문을 열며 안을 살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다. 파전은 오늘 안에 다 부쳐야 하고
나물은 손질해 뒀으니 무치기만 하면 되고 고기는 조금 있다가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는 말은 결국 그녀 혼자 한다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말을 마치고 이내 거실로 나갔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거실에선 누군가 웃는 소리가 났다. 아마 신우이와 남편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섰다. 수돗물을 틀었다. 찬물이 손등을 적셨다. 시금치 한 단을 집어들고 흐르는 물에 씻기 시작했다. 흙이 묻은 뿌리 부분을 손톱으로 긁어냈다. 손끝이 시릴 만큼 물이 차가웠다. 겨울 명절은 언제나 그랬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나물을 씻고 고기를 씻고 그릇을 씻었다. 한 단, 두 단, 세 단. 시금치를 다 씻고 나니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물기를 털고 도마 위에 올렸다. 칼을 들었다. 도독, 도독, 도독. 일정한 간격으로 시금치를 썰어냈다. 리듬에 맞춰 손이 움직였다. 생각을 비우려 애썼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고사리를 집어들었다. 질긴 부분을 손으로 뜯어냈다. 뚝뚝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손이 아팠다. 고사리 가시가 손가락 사이에 박혔다. 거실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다. TV 소리도 섞여 들렸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 모양이었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다. 누군가 과자 봉지를 뜯는 소리가 났다. 바스락 바스락. 그녀는 냄비 앞에 섰다. 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시금치를 한 움큼 집어넣었다. 푸르던 잎이 순식간에 시들며 가라앉았다. 젓가락으로 뒤적이며 데쳤다. 30초쯤 지났을까. 건져서 찬물에 헹궜다. 물기를 꼭 짰다. 소나기에 힘을 주자 초록빛 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앞치마 끈을 더 세게 묶었다. 마음 한켠엔 피로가, 다른 한켠엔 체념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웃으며 인사했지만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다. 거실로 나가 인사를 할 때와 지금 부엌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다른 사람 같았다. 도마 위에 팔을 올렸다. 칼날에 불빛이 반짝였다. 도독, 도독, 도독. 파가 잘게 썰렸다. 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눈물이 맺혔다. 파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다. 명절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졌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도 무거운 그림자였다. 상을 차릴 시간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다.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나르는 동안 손가락 끝이 화끈거렸다. 냄비 받침 없이 맨손으로 옮기느라 손바닥에 붉은 자국이 생겼다. 식탁보를 펴고 그릇을 배치하고 수저를 놓았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남편이 먼저 자리에 앉았고 시아버지가 상석에 앉으셨다. 시어머니가 그 옆에, 시누이 내외가 건너편에 자리를 잡았다. 아이들은 작은 테이블에 따로 앉혔다. 모두 제자리를 찾아 앉았다.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만 서 있었다. 아직 가져올 게 남아 있었다.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 김치를 덜어 작은 접시에 담았다. 물컵을 쟁반에 올려 날랐다. 테이블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가족들은 이미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먼저 국을 한 숟가락 드셨다. 맛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다. 시어머니도 나물을 집어 드셨다. 남편은 전을 집어 입에 넣었다. 시누이는 밥을 뜨고 있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그녀는 부엌에서 자신의 그릇을 꺼냈다. 밥을 퍼서 담고 국을 떠서 부었다. 상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에 그릇을 놓고 앉으려 했다. 무릎을 접는 순간이었다. 여보, 물 좀. 남편의 목소리였다. 앉다 말고 다시 일어섰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시원한 물을 컵에 따라 가져다 줬다. 남편은 물을 받아 들이켰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이번엔 숟가락을 들었다. 밥 한 술을 뜨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간장 좀 가져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부엌으로 가서 간장 종지를 들고 왔다. 시어머니 옆에 놓아드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나물에 간장을 뿌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자리에 앉았다. 이번엔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입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아이 하나가 소리쳤다. 큰엄마, 숟가락 떨어뜨렸어요. 작은 테이블 밑에 숟가락이 떨어져 있었다. 일어나서 주워주고 부엌에서 새 숟가락을 가져다 줬다. 아이는 숟가락을 받아들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고맙다는 말은 역시 없었다. 네 번째로 돌아왔다. 국이 식어가고 있었다. 밥 위에 떠있던 김치 국물도 말라붙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술 떴다. 입에 넣으려는데 신우이가 말했다. 언니, 김치도 없어요? 밥을 그릇에 다시 떨어뜨렸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접시에 덜었다.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서 가져다 줬다. 신우이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 번째로 자리에 앉았다.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국도 미지근했다. 식은 밥을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저 삼키기 위해 씹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는 동안에도 귀는 거실 쪽을 향해 있었다. 언제 또 부를지 몰랐다. 긴장한 채로 밥을 먹었다. 편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몸은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 있었다. 가족들은 이미 반쯤 먹어가고 있었다. 남편은 밥 한 공기를 거의 비웠고 시아버지는 전을 하나 더 집어 드셨다. 대화 소리가 들렸다. 신우이 남편이 회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화목한 식사 풍경이었다. 그녀는 그 속에 없었다. 물리적으론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실제론 분리되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 너머에서 혼자 차가운 밥을 씹고 있었다. 밥을 몇 술 더 떴다. 국을 한 숟가락 마셨다. 목구멍으로 넘어갔지만 무슨 맛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 식사가 아니었다. 생존이었다. 남편이 밥그릇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남편이 더 먹을지 일어날지 확인하려는 습관이었다. 남편은 소파로 자리를 옮겼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시아버지도 식사를 마치셨다. 거실 한쪽 안락의자로 가서 앉으셨다. 신문을 펼치셨다. 시어머니는 과일을 까기 시작했다. 귤 껍질을 벗기는 소리가 났다. 신우이는 아이들 밥그릇을 치우고 있었다. 아니, 치우는 척하고 있었다. 그릇을 모아 싱크대 옆에 쌓아놓는 게 전부였다. 그녀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있었다. 반도 채 먹지 못했다. 찬밥을 억지로 넘기는데 목이 메었다. 물을 마시려 했지만 컵이 비어 있었다. 아까 남편 주느라 자신의 물은 따르지 못했다. 일어나서 물을 따라 마셨다.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속은 비어 있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이 보였다. 식사하며 쓴 그릇, 국그릇, 접시들. 벌써부터 설거지가 산더미였다. 식사가 끝나면 저것들을 다 씻어야 했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거실로 돌아왔다. 자신의 밥그릇이 여전히 거기 있었다. 반쯤 남은 밥, 식은 국.
손도 대지 못한 반찬들. 그릇을 바라보니 허탈했다. 이게 자신의 식사였다. 몇 시간을 부엌에서 보내고 차려놓은 밥상에서 건진 건 이게 전부였다. 밥그릇을 들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서서 남은 밥을 입에 밀어 넣었다. 씹지도 않고 삼켰다. 목에 걸렸다. 물로 억지로 넘겼다. 배는 찼지만 마음은 비어 있었다. 설거지를 시작했다. 뜨거운 물을 틀고 그릇을 씻어냈다. 기름기 묻은 접시, 국물 묻은 숟가락, 밥풀 붙은 그릇. 수세미로 문지르고 헹구고 말렸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다. 생각 없이 기계처럼. 거실에선 웃음소리가 들렸다. TV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는 모양이었다. 가족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따뜻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속에 그녀의 웃음은 없었다. 설거지를 하며 문득 깨달았다. 이 집엔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걸. 밥상에도 거실에도 어디에도 그저 필요할 때 불리는 이름. 일할 때만 보이는 존재. 그것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자리였다. 그릇을 씻는 손이 떨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참았다. 울 수 없었다. 울면 왜 우냐고 물을 테고 설명하기 싫었다.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마지막 그릇을 헹궜다. 물기를 턴 후 선반에 올렸다. 설거지가 끝났다. 싱크대를 닫고 행주를 빨아 걸었다. 부엌을 정리하고 나니 온몸이 무거웠다. 거실로 나갔다. 가족들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소파엔 자리가 없었다. 남편과 시누이 내외, 시어머니까지 소파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녀가 앉을 공간은 보이지 않았다.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등을 기대니 허리가 욱신거렸다. 하루 종일 서 있어 다리가 퉁퉁 부었다. 발목을 돌려봤다. 뻐근했다. TV 화면을 바라봤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왜 웃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깎은 과일을 내왔다. 접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가족들이 하나씩 집어먹었다. 과일 접시는 그녀에게까지 오지 않았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일어나서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배는 여전히 허전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꺼내 먹을 기력도 없었다. 그냥 참기로 했다. 늘 그랬듯이 남편이 하품을 했다. 배가 부른 모양이었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웠다. 눈을 감았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날 것 같았다. 시아버지도 신문을 덮고 눈을 붙이셨다. 식곤증이었다. 그녀만 잠들 수 없었다. 조금 있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다. 명절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끝나지 않는 식사와 끝나지 않는 설거지. 그 사이사이 자신의 시간은 없었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다.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떠올랐다. 저녁 메뉴, 냉장고에 남은 재료, 준비해야 할 것들. 머릿속이 복잡했다. 쉴 수가 없었다.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이제 4시였다.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몸을 일으켰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또다시 시작될 일과를 위해. 돌아보니 거실엔 여전히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따뜻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 그녀는 없었다. 차려진 밥상은 있었지만 그녀를 위한 밥상은 없었다. 그녀를 위한 자리도 없었다. 부엌 문턱을 넘으며 한숨이 나왔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할 혼자만의 한숨이었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냉장고 문을 열고 남은 재료를 꺼냈다. 점심에 쓰고 남은 고기, 시들어가는 채소들. 이걸로 저녁 한 끼를 더 차려야 했다. 도마 위에 팔을 올렸다. 칼을 들었다. 도독, 도독, 도독. 리듬 없이 썰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칼질이 어설퍼파가 고르게 썰리지 않았다. 신경 쓸 기력도 없었다. 문득 멈춰섰다. 칼을 든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이게 맞나 싶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는 게 맞는 건가?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자신을 위한 명절은 아닌 것 같았다. 거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남편도 함께 웃고 있었다. 편안한 소리였다. 그들은 명절을 즐기고 있었다. 쉬고 먹고 웃고 그녀만 부엌에 갇혀 있었다. 웃을 틈도 쉴 틈도 없이 명절이 주는 여유는 그녀의 몫이 아니었다. 그저 일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손, 필요할 때만 찾는 이름.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싶었다. 간단하게 혼자서.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가족들 저녁을 차려야 했다. 자신의 배고픔은 나중 일이었다. 계란을 깼다. 프라이팬에 지글지글 익어가는 계란을 보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냥 눈물이 났다. 억지로 참았다. 눈을 깜빡이며 눈물을 말렸다. 울 수 없었다. 울면 설명해야 했고 설명하면 이상한 사람이라 취급받을 것 같았다. 예민하다고 할까봐, 유난 떤다고 할까봐,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할까봐. 그 말들이 두려웠다. 그래서 삼켰다. 눈물도 말도 감정도.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밥을 짓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 담았다. 점심때보다 간소한 상이었다. 기력이 없었다. 더 이상 정성스럽게 차릴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 저녁상을 차리며 문득 생각했다. 누가 한 번이라도 물었던가. 힘들지 않냐고. 쉬고 싶지 않냐고. 도와줄까라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가 하는 걸 지켜봤다. 아니, 지켜보지도 않았다. 그저 결과물만 받아먹었다. 상을 거실로 옮겼다. 가족들이 다시 모여 앉았다. 이번엔 조금 빨리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점심때보다 음식이 적어서였다.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한술 떴다. 남편이 반찬을 보더니 말했다. 이게 전부야? 가슴이 철렁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부족하다는 뜻이었다. 더 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는데, 쉬지 않고 일했는데, 그런데도 부족하다니. 어디까지 해야 충분한 걸까? 어디까지 해야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걸까? 밥맛이 없었다. 입에 넣어도 씹히지 않았다. 억지로 삼켰다. 목이 메었다. 물을 마셨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말했다. 간이 좀 싱거운데. 또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아침부터 국간을 몇 번이나 맞췄는데 부족했나 보다. 일어나서 소금을 가져왔다. 시어머니가 국에 소금을 뿌렸다. 다시 맛을 보셨다. 이번엔 아무 말 없으셨다. 그게 최선의 반응이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다. 배는 고팠지만 입맛은 없었다. 밥을 입에 밀어넣고 씹었다. 기계적으로 삼켰다. 식사가 끝났다.
또다시 설거지가 시작됐다. 싱크대에 그릇을 쌓았다. 물을 틀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적셨다. 수세미를 들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선 또 TV 소리가 났다.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또 났다. 이번엔 참지 못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싱크대 물에 섞여 사라졌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숨을 참으며 흐느꼈다.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부엌과 거실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 벽 너머에서 그녀는 홀로 울었다. 아무도 듣지 못할 울음이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 가족들과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은지,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명절을 즐기고 그녀는 명절을 견뎠다. 설거지를 마쳤다. 얼굴을 씻었다. 찬물로 눈두덩을 식혔다. 거울을 봤다. 부은 눈, 헬쑥한 얼굴. 하루 만에 늙어 보였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늙어가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거실로 나갔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있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옆에 앉아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말을 걸고 싶었다. 힘들다고, 지쳤다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었다. 명절이 너무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남편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도 다 그렇게 사셨어.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지.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원래 그런 거라면,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참아야 하는 거였다. 그렇게 또 삼켰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더 이상 삼킬 수 없을 것 같았다. 목까지 차올랐다. 조금만 더 쌓이면 넘칠 것 같았다. 터질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온몸이 무거웠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팔이 저렸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게 여긴다는 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는 게, 그게 제일 아팠다.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렇게 살 순 없겠다고. 10년 넘게 참았다.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그래야 하니까. 온갖 이유로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변해야 했다. 무언가 달라져야 했다. 이대로 계속 살다간 자신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자신, 아내라는 역할에 묻힌 자신, 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결심.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 존중받고 싶다는 바람. 사람 취급받고 싶다는 갈망. 이대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바꿔야 한다고. 밖에선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평화로운 명절 저녁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 어둠 속에서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참음의 한계, 인내의 끝. 그 경계선에 그녀는 서 있었다. 한 발만 더 나가면 무너질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무너지는 게 답일지도 몰랐다.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으니까.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을 웅크렸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다. 서러움만이 아니었다.
그 속에 분노도 섞여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믿음. 그게 그녀를 붙들고 있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마지막 끈이었다. 내일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참아야 할까? 아니면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그 생각만큼은 분명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지친 몸은 잠을 원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무언가 변해야 한다고 계속 속삭이고 있었다. 방에서 나왔을 때 거실은 여전히 밝았다. 환한 조명 아래 가족들은 웃고 있었다. 신우이가 귤을 까며 남편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시어머니는 안락 의자에 앉아 과일 접시를 정리하고 계셨다. 아이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명절 저녁이었다. 그녀만 그 평화 속에 없었다. 부엌으로 향했다. 또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였다. 습관처럼 싱크대를 확인했다. 깨끗이 닦아놓았는데도 또 확인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내일 아침 준비할 재료를 살폈다. 손이 떨렸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섰다.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빈 불판. 하루 종일 서 있던 그 자리. 발바닥이 욱신거렸다. 다리가 무거웠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가슴속 무언가가 더 아팠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또 들렸다. 그 소리가 귀를 찔렀다. 왜 웃을 수 있을까? 왜 저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누군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허리 굽히고 있는 동안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10년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다. 결혼 전부터 배워온 것들. 며느리는 이래야 한다. 여자는 저래야 한다. 시집가면 참아야 한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 그 말들을 믿고 살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자신만 참아야 하는가? 왜 자신만 희생해야 하는가? 왜 자신의 고통은 당연하게 여겨지는가? 냉장고에 기댔다.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았다. 시원했지만 속은 뜨거웠다. 무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눌리지 않고 솟아오르고 있었다. 발걸음을 옮겼다. 부엌 문턱에 섰다. 거실이 보였다. 모두가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편안한 자세로, 여유로운 표정으로. 누구 하나 부엌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서 있는지, 무얼 하는지 관심조차 없는 듯했다. 남편이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펼치셨다. 신우이는 귤 껍질을 벗기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셨다.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게 자신이었다. 일할 때만 존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불리는 이름. 그 외엔 투명인간.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막혔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끝이 저렸다. 온몸에 무언가 차오르고 있었다. 더 이상 눌러둘 수 없는 무언가가 한 걸음 내디뎠다. 거실로 들어갔다. 테이블 옆에 섰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편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고 신우이는 귤을 먹고 있었다.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숨을 들이켰다.
다시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저기요. 작은 목소리였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TV 소리에 묻혔다. 남편이 채널을 또 돌렸다. 신우이가 귤 한쪽을 입에 넣었다. 더 큰 목소리를 냈다. 잠깐만요. 이번엔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귀찮다는 표정이었다. 뭐냐는 듯 쳐다봤다. 신우이도 눈을 들었다. 무슨 일이냐는 얼굴이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손에서 땀이 났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목소리는 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시작됐다.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리모컨 소리를 줄였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렸다. 신우이가 귤을 든 채 멈췄다.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다. 뭔 일이냐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처음이었다. 하루 종일 아무도 보지 않던 그녀를 이제야 모두가 쳐다봤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짓누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목까지 차올랐던 것이 이제 입 밖으로 쏟아지려 했다. 막을 수 없었다. 막고 싶지도 않았다. 목소리가 커졌다. 떨림도 커졌지만 단단함도 함께 커졌다. 저는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했어요. 장 보고, 나물 씻고,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쉬지 않고 부엌에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셨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다.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었어요. 앉으려고 하면 누가 부르고, 먹으려고 하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제가 차린 밥상인데, 정작 저는 제대로 못 먹었어요. 신우이가 귤을 내려놓았다. 불편한 표정이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완전히 접으셨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냐고, 도와줄까라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하는 걸 지켜만 봤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감정이 실렸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다. 지금 울면 안 됐다. 끝까지 말해야 했다.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쉬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웃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저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그보다 빨리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제 그만하세요. 거실이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했다. 확실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단호했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지 하녀가 아닙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10년 넘게 삼켜온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시원했다. 뭔가 막혔던 게 뚫린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국자를 든 채 굳어 있었다. 부엌에서 나오시다 멈춘 모양이었다. 신우이는 귤 껍질을 까다 말고 멈춰섰다. 손에 든 껍질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남편은 소파에서 눈만 깜빡였다. 입이 벌어진 채였다. 조용하던 거실이 이토록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녀는 그제야 알았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 정적 속에서 그녀만 서 있었다. 떨리는 다리로 그러나 똑바로 서 있었다. 고개를 들고 눈을 마주하며 더 이상 숨지 않았다.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모두가 멈춰선 그 순간 명절의 평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평화 같은 건 없었는지도 몰랐다. 적어도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평화란 없었다. 쉼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명절이란 고통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뭔가 말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당황한 표정이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을 것이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인 건, 며느리가 대들다시피 한 건,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다가왔다. 표정이 복잡했다. 당황스러움과 난처함이 섞여 있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목소리가 작았다. 조심스러웠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다. 그녀를 달래려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10년 넘게 참았어요. 매번 참았어요. 근데 이젠 못 참겠어요.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계속 말했다. 저도 존중받고 싶어요. 참 취급받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대답이 없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말없이.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잘못됐다는 걸, 불공평하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하다고 여기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는 돌아섰다.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등을 문에 기댔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주저앉았다.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소리내어 울었다. 참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다. 10년의 무게가 쏟아져 나왔다. 참았던 울음이, 삼켰던 말들이, 숨겼던 아픔이 모두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했다. 가슴이 뚫린 것 같았다. 막혔던 게 풀린 기분이었다. 울면서도 웃음이 났다. 미친 사람처럼 울다가 웃었다. 드디어 말했다. 드디어 터뜨렸다.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이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떤 결과가 오든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적어도 자신에게 솔직했으니까. 적어도 자신을 지켰으니까. 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모양이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신경 쓰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이었다. 자신의 마음이었다. 자신의 존엄이었다. 눈물을 닦았다. 일어섰다. 침대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반짝이는 별빛이 눈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아니, 오랜만에 제대로 보는 하늘이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까. 늘 부엌 천장만 보고 살았으니까. 이제 고개를 들었다. 하늘을 봤다. 별을 봤다. 자신을 봤다. 그렇게 긴 명절 하루가 끝나갔다. 폭발과 함께 무언가가 끝났고 동시에 무언가가 시작됐다. 방문을 닫은 뒤에도 귀는 열려 있었다. 복도 너머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낮게 깔리는 목소리, 누군가 한숨 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 소리들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무거운 톤이었다. 정확한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불쾌함이 묻어나는 억양이었다. 남편이 뭐라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다. 변명하는 듯한 톤. 신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손가락이 떨렸다.
아직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다. 정말로 자신이 그런 말을 했던 건가?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분명하게 했다. 분명히 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창밖을 봤다. 어두운 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저 집들도 명절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저 안에도 누군가는 부엌에 서 있을지 몰랐다. 저 안에도 보이지 않는 손들이, 지친 며느리들이 있을지 몰랐다. 눈물이 다시 났다. 아까처럼 격하지 않았다. 조용히, 천천히 흘러내렸다. 뺨을 타고 턱 끝에 맺혔다가 떨어졌다. 무릎 위로 떨어진 눈물이 바지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속이 시원한데도 울었다. 후련한데도 눈물이 났다. 슬픔만이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뒤섞인 감정들, 해방감과 두려움, 후련함과 불안, 자유로움과 외로움, 모두 한꺼번에 밀려왔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노크 소리가 날까 긴장했다. 하지만 노크는 없었다. 그저 문 앞에 서 있는 기척만 느껴졌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아마 남편이었을 것이다. 들어올 용기가 없었던 모양이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던 모양이었다. 그게 답이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잘못했다고 할 수도, 그렇다고 그녀가 맞다고 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하얀 천장, 아무 무늬도 없는 평평한 면. 그걸 바라보며 하루를 되짚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움직였던 손, 차가운 물에 담갔던 손가락, 뜨거운 불 앞에 섰던 시간들, 제대로 먹지 못한 끼니, 식어버린 밥, 아무도 건네지 않던 말 한마디. 그동안 참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의 체면을 위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아니면 그저 익숙해서, 당연한 거라 생각해서.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느리니까, 여자니까,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의문을 품지 않았다. 아니,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게 무너졌다. 참음의 벽이 무너졌다. 당연함의 틀이 깨졌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자신이 보였다. 지치고 상처받고 외로운 자신이. 옆방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게임하는 소리였다. 여전히 놀고 있었다. 밤이 깊었는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에겐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모가 큰 소리 쳤다는 것. 어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 그저 그뿐이었을 것이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TV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 각자 방으로 들어간 모양이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긴 명절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일어나 앉았다. 거울을 봤다. 부은 눈, 젖은 뺨, 흐트러진 머리. 낯선 얼굴이었다. 아니, 오랜만에 보는 진짜 얼굴이었다. 꾸미지 않은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얼굴. 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댁에서든 친정에서든 밖에서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지어야 하는 얼굴들.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얼굴은 달랐다. 지치고 상처받고 그러나 어딘가 홀가분한 얼굴.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안에 작은 수첩이 있었다. 오래된 다이어리. 결혼 초에 쓰다 만 것이었다. 펼쳤다. 몇 장 적혀 있다가 빈 페이지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쓴 날은 5년 전이었다. 오늘도 피곤하다. 하지만 괜찮다.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그때의 글씨였다.
또박또박한 글씨. 아직 희망이 남아있던 때의 글씨. 가족을 위한 희생이 의미 있다고 믿던 때의 글씨. 펜을 들었다. 오늘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천천히 썼다. 오늘 드디어 말했다.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나도 사람이라고. 글씨가 떨렸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계속 썼다. 무서웠다. 그 말을 하는 게. 하지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라질 것 같았다. 그래서 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펜을 내려놓았다. 수첩을 닫았다. 서랍에 다시 넣었다. 증거를 남긴 기분이었다. 오늘의 자신을 기록한 기분이었다. 복도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화장실에 다녀가는 모양이었다. 집이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긴 하루의 끝. 침대에 다시 누웠다. 이불을 끌어당겼다. 몸을 웅크렸다. 따뜻했지만 외로웠다. 같은 집에 가족이 있는데도 혼자인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외로움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한 느낌이었다. 가짜 화목함 속의 외로움보다 차라리 정직한 고독이 나았다.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다. 부엌에 뜨거운 열기, 차가운 물, 식어버린 밥, 그리고 마지막 폭발의 순간. 떨리던 목소리, 얼어붙던 거실, 쏟아지던 눈물. 모두 생생했다.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 아니, 잊고 싶지 않았다. 오늘의 자신을 기억하고 싶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킨 오늘을 잊지 않고 싶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시댁 식구들은 뭐라 할까? 남편은 어떻게 나올까? 친정 부모님이 알게 되면 뭐라 할까? 생각할수록 복잡했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담담했다.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최소한 자신에게 떳떳했으니까.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으니까. 숨을 깊이 들이켰다. 천천히 내쉬었다. 긴장이 풀렸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귀를 기울였다. 집안이 조용했다. 모두 잠든 모양이었다. 고요한 밤, 평화로운 정적. 하지만 그 정적 속엔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무게가 달랐다. 폭발 이전과 이후, 말하기 전과 후, 참음과 해방 사이. 선을 넘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눈물이 베갯니들 적셨다. 조용히 소리 없이 흘렀다. 울면서도 잠이 왔다. 지친 몸이 잠을 요구했다. 저항할 수 없었다. 잠들기 직전 마지막 생각이 스쳤다. 이게 맞는 걸까? 잘한 걸까? 후회하지 않을까? 하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라고. 자신을 지키는 게 잘못일 순 없다고. 그렇게 그녀는 잠들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떨림이 가시지 않은 손으로, 하지만 처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방 구석에 홀로 앉아 흘렸던 눈물과는 달랐다. 이번 눈물엔 후회가 없었다. 서러움만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시작의 눈물이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내일이 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자신이 있었으니까.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으니까. 정적 속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변화.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으로 서는 변화. 하녀가 아닌 존중받아야 할 인간으로 일어서는 변화. 그 변화의 첫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봤던 그 천장. 꿈이 아니었다. 모든 게 현실이었다.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무거웠다. 어제의 피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허리가 뻐근했고 다리가 묵직했다. 손목을 돌려봤다. 뻣뻣했다. 하루 종일 칼질하고 설거지한 대가였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다. 무겁지 않았다. 어제보다 가벼웠다.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숨 쉴 구멍이 생긴 느낌이었다. 시계를 봤다. 아침 8시. 명절 다음 날 아침. 보통이라면 벌써 일어나 부엌에 있을 시간이었다. 어젯밤 설거지를 다 못 끝냈을 수도 있었다. 아침 준비를 해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벌써 부산하게 움직였을 텐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일어난 모양이었다.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발걸음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방문 너머로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다. 냉장고 여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마 시어머니일 것이다. 며느리가 나오지 않으니 직접 하시는 모양이었다. 예전 같으면 벌떡 일어나 달려갔을 것이다. 미안해하며 죄송해하며.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천천히 앉아 있었다. 급할 것 없었다. 세면대로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을 봤다. 부은 눈이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어젯밤 많이 운 흔적이었다. 손으로 눈가를 눌러봤다. 시큰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낯설었다. 아니, 오랜만에 본 얼굴이었다. 결혼 전의 자신 같았다. 눈빛이 달랐다. 예전엔 생기가 있었다. 밝았다. 지금은 지쳐 보였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이기도 했다. 옷을 갈아입었다. 편한 옷. 부엌에서 일할 옷이 아니라 그냥 입고 싶은 옷. 오랜만에 입어보는 옷이었다. 집에서도 늘 일하기 편한 옷만 입었으니까. 방문을 열었다. 복도로 나왔다.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조용히 담담하게. 거실에 들어섰다. 시어머니가 주방에 계셨다. 등을 보이고 뭔가 하고 계셨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다. 시누이네는 아직 방에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가 거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시선이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먼저 시선을 돌렸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간단한 식사였다. 어젯밤 남은 국, 김치, 계란 몇 개. 성의 없는 상차림이었다. 평소 그녀가 차렸던 것과는 달랐다. 시어머니가 급히 차린 게 분명했다. 자리에 앉았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다. 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을 느끼며 천천히 씹었다. 이상했다. 밥맛이 느껴졌다. 어제는 맛을 모르고 먹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밥 알의 식감, 김치의 시원함, 국물의 짠맛. 모두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셨다. 건너편 자리였다.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셨다. 어색함이 공기 중에 떠돌았다. 무거운 침묵이었다. 남편이 자리에 왔다. 옆에 앉았다. 밥을 뜨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조용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났다. 식사가 이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TV도 켜지 않았다. 오직 식사 소리만. 숟가락 소리, 씹는 소리, 그릇 놓는 소리.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터뜨린 말, 그 이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었다. 어제로 돌아갈 순 없었다. 다시 부엌에만 서 있을 순 없었다. 다시 투명 인간이 될 순 없었다. 변해야 했다. 관계가 변해야 했다. 아니, 자신이 먼저 변해야 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로. 더 이상 자신을 지우지 않기로. 밥을 다 먹었다. 그릇을 내려놓았다.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려다 멈췄다. 예전 같으면 자동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자신의 그릇만 들고 부엌으로 갔다. 씻었다. 자기 것만. 다른 그릇들은 그대로 뒀다. 싱크대에 남겨뒀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면 같이 하든지.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다. 편하게. 처음으로 명절 아침에 소파에 앉아봤다. 남편이 쳐다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설거지를 안 하고 앉아있으니 이상했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제 그 말을 들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보셨을 것이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하지만 역시 아무 말 없으셨다. 뭐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간이 흘렀다. 어색한 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그녀가 부산하게 움직이며 채워졌을 시간. 하지만 지금은 비어 있었다. 모두 각자 할 일 없이 앉아 있었다.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다. 거실을 둘러봤다.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듯 했다. 부엌을 쳐다봤다. 설거지가 안 된 걸 봤다. 언니를 쳐다봤다.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변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고. 더 이상 당연한 건 없었다. 며느리라고 해서, 여자라고 해서, 아내라고 해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은 없었다. 모두 선택이었다. 하거나 하지 않거나. 강요받을 이유가 없었다. 존중받고 싶었다. 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었다. 감사받고 싶었다. 쉬고 싶을 땐 쉬고, 먹고 싶을 땐 편히 먹고, 웃고 싶을 땐 웃고 싶었다. 당연한 것들.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들. 그녀에게도 있어야 할 권리들. 입을 열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앞으론 이렇게 할게요.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명절에 같이 준비해요. 저만 하지 않아요. 다 같이 나눠서 해요.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다. 협상이 아니었다. 통보였다. 요청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을 끊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쉴 권리 있어요. 어제처럼은 못해요. 다시는. 단호했다.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말했다. 당신도 도와줘요. 부부잖아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남편이 입을 다물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누군가 뭐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할 말은 다 했다. 이제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다. 방문을 닫았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밝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겐 특별한 아침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다른 삶의 시작이었다. 더 이상 하녀로 살지 않는 삶.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닌 삶.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사는 삶.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도 있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다. 시댁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다. 남편과 싸울 수도 있었다. 외로워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적어도 자신을 잃지 않을 테니까. 적어도 거울 속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 적어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테니까. 핸드폰을 꺼냈다.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였다.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던 친구. 오랜만이야. 나 좀 달라졌어. 만나서 얘기할래? 답장이 금방 왔다. 좋아. 언제? 미소가 지어졌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다. 창밖을 다시 봤다. 하늘이 넓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세상이 넓다는 게 느껴졌다. 부엌이 전부가 아니었다. 시댁이 전부가 아니었다. 며느리 역할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었다. 더 많은 게 있었다. 자기 자신이 있었다. 꿈이 있었다.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 가고 싶은 곳들이 있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 뒤로 미뤄뒀던 것들, 이제 하나씩 꺼내볼 시간이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쓰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것들, 제목을 적었다. 그 아래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운동하기, 친구 만나기, 책 읽기, 혼자만의 시간 갖기, 하고 싶은 일 찾기, 간단한 것들이었다.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미 있었다.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다. 펜을 내려놓았다. 노트를 바라봤다. 작은 리스트였지만 큰 변화의 시작이었다. 결심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기로. 더 이상 남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로. 자신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기로. 이기적인 게 아니었다. 당연한 거였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아끼는 것, 그게 먼저였다. 그래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었다. 그동안 자신을 너무 뒤로 밀었다. 늘 마지막이었다. 모두를 챙기고 마지막에 남는 게 있으면 자신이 가졌다. 하지만 늘 남는 게 없었다. 이젠 달랐다. 자신을 먼저 챙기기로 했다. 그게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인 거였다. 그게 나쁜 거라면 나쁜 거였다. 하지만 자신에겐 필요한 거였다. 창밖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자유로운 소리, 그 소리가 마음에 와닿았다. 자신도 저렇게 웃고 싶었다. 자유롭게, 부담 없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변하기로 결심했으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했으니까, 시작이었다. 긴 여정의 시작이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가끔 흔들릴 것이다. 후회할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다시 잃지 않을 것이다. 이 결심을 잊지 않을 것이다.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다짐을 되새겼다. 나를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삶.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또다시 명절이 돌아왔다. 창밖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와 똑같은 계절,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부엌에선 남편이 팔을 썰고 있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다. 괜찮아, 내가 할게. 남편의 말에 그녀는 다시 앉았다. 믿기로 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작년 그날 이후 많은 게 변했다. 처음엔 시댁과의 관계가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다. 억지로 맞추지 않았다. 무리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했다.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편해졌다.
올해는 명절 준비를 나눴다. 시어머니가 나물을, 시누이가 전을, 남편이 장을, 시아버지가 과일을 준비했다. 그녀도 자신의 몫만 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부엌에 서 있지 않았다. 손이 빨갛게 부어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점심시간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이번엔 그녀의 자리도 있었다. 남편 옆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자리. 그녀도 편하게 밥을 먹었다. 뜨거운 밥, 따뜻한 국. 천천히 씹으며 맛을 느꼈다. 누군가 물을 달라 하면 남편이 가져다 줬고, 김치가 떨어지면 시누이가 꺼내왔다.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다.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 누구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모두의 나눔. 식사 후 설거지도 나눠서 했다. 금방 끝났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빨랐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다. 오후엔 모두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도 그 속에 있었다. 부엌이 아닌 거실에, 일하는 사람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자신도 젊었을 때 힘들었다고.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됐는지.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다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같은 굴레 속에서 같은 고통을 겪으셨구나. 하지만 이제 그 대물림은 끊어졌다. 저녁은 외식을 했다. 명절에 외식이라니 작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식당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했다. 가족 모두 함께였다. 작년 이맘때 그녀는 부엌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미안함과 고마움, 이해와 사랑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정말 명절다운 명절이었다. 처음으로 명절이 좋았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여서, 희생이 아니라 나눔이어서, 하녀가 아니라 가족이어서.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이 돌아갔다. 헤어지며 시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으셨다. 고생했어.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었다. 인정과 이해, 그리고 작은 사과까지. 집이 조용해졌다. 남편과 둘만 남았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남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올해 명절은 정말 좋았어. 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했어. 그녀도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그렇게 새로운 명절이 지나갔다.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모두의 참여로 만든 명절. 고통이 아닌 기쁨의 명절. 하녀가 아닌 가족으로 보낸 명절. 그제야 알았다. 명절의 진짜 의미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따뜻함이라는 걸. 거울 앞에 섰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 보였다. 지친 얼굴이 아니었다. 체념한 얼굴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자신을 되찾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날의 폭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 용기 있는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다.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녀가 아니라 가족이었으니까.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다.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명절. 모두가 함께하는 명절. 진짜 명절. 그것이 그녀가 만든 변화였고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성이 10년 넘게 명절마다 홀로 부엌에서 전쟁을 치르며 살았습니다. 가족들이 웃고 떠드는 동안 그녀는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일했죠. 밥 한 술 제대로 못 먹고 앉을 자리조차 없었던 그녀.
투명 인간처럼 그저 일하는 손으로만 존재했던 시간들. 그러다 결국 폭발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이 집의 며느리지 하녀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변했습니다. 이듬해 명절,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밥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죠. 혼자가 아닌 함께, 희생이 아닌 나눔으로 만든 진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고요. 기억하세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사람입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아내이기 전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